안녕하세요. 베러라이프 장도영의 든든한 ETF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 많은 분들이 은퇴대병으로 믿고 있는 SCHD 슈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슈드가 몇 년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부에선 계속해서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저는 경계해야 하는 ETF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데이터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슈드, 스파이, QQQ에 201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QQQ는 무려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파이는 527%, 그리고 슈드는 36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슈드는 배당이 강점이지만 전체 수익률에서는 QQQ 대비 3분의 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수익률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ETF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슈드는 에너지, 헬스케어, 통신, 음식료, 유통 등이 주된 업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가치주 위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스파이의 경우에는 반도체,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전체 업종의 약 3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QQ의 경우에는 반도체,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약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PER 지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슈드는 15배, 스파이는 26.6배, QQQ는 32.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슈드가 15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싼 게 제일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각 ETF가 들고 있는 상위 10개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ETF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슈드는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마크 같은 헬스케어주, 그리고 시스코, 홈디포 같은 전통 산업주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들 종목이 전체 종목의 40%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가치 배당 중심의 보수형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스파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성장주도 있지만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비기술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ETF로 볼 수 있습니다. QQQ는 기술주 10개가 ETF 절반, 즉 51%를 차지하는데요. 물론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번에는 슈드, 스파이, QQQ의 연도별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도별로 슈드가 스파이와 QQQ를 몇 번이나 이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슈드가 스파이와 QQQ를 모두 이긴 해는 총 3번이 있었습니다. 2016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요. 2016년과 22년, 즉 슈드가 의미 있게 스파이와 QQ를 이긴 적은 딱 2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과 2022년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에 슈드가 이 두 지수를 이겼을까요? 우선 2016년에는 워낙 낮았던 유가가 급등했던 한 해였고요. 또 금리가 인상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중이 높고 배당주 비중이 높은 슈드가 16.4%를 상승했었고요. 상대적으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스파이백 QQQ는 각각 12%, 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있어서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이었는데요. 당시 QQQ는 32.6% 급락을 했었고
스파이는 18% 급락했던 반면 가치주 중심의 슈드는 3%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방어 역할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스파이가 26% 상승했고 나스닥 100이 55% 상승을 한 반면에 슈드는 4.6%밖에 상승을 못하면서 장기 성장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파이나 QQ 대비 아쉬웠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률의 차이는 또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익 성장입니다. 슈드, 스파이, QQ가 추종하는 각 지수, 즉 다우존스 배당 100,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의 주당 순이익, 즉 EPS 추이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배당, 즉 슈드가 추종하는 다우존스 배당 100의 EPS 추이가 가장 밑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 시 봐야 하는 것은 이익 성장인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순이익의 추이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스닥의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앞에 언급한 것처럼 QQ가 가장 높은 주가의 성장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한 S&P 500이 중간에 이익 성장과 중간에 주가 수익 성장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다우존스 배당 100도 가장 낮은 이익 성장과 함께 가장 낮은 주가 수익률도 보였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ETF에 대한 배당 수익률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SCH 슈드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3% 이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보이는 반면에 스파이나 QQ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할 점은 배당 수익률의 공식을 보면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으로 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자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서라기보다는 분모인 주가가 스파이나 QQ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이 정체된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내 자산 증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슈드를 들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슈드는 에너지 제약 소비재 같은 전통산업 중심의 ETF입니다. 향후 수년간 성장 모멘텀이 예상되는 기술주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슈드를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QQ나 스파이를 이긴 단 2번뿐이었고 그중 한 번은 시장이 급락했던 시장이었던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수렴합니다. 고배당이든 저변동이든 결국 성장이 중요한데 슈드는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슈드만 보유 중이시라면 장기 성장을 위한 성장형 ETF의 분산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 관리용으로 슈드를 보유하셨다면 차라리 QQ나 스파이에 일부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나머지는 3% 이자를 주는 채권용 ETF로 구성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ETF 투자 장정희였습니다.